자, 지금부터 이제 DNS의 내부 구조랄까요? 이 메커니즘이랄까요?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.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로서만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 이후에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.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일종의 생산자가 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알면 많은 것들이 이해될 것이고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. 다소 어렵긴 하지만요. 충분히 뭐랄까 이 공부를 하는 고충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DNS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DNS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요. 자, 이 한 대가 하는 역할을 크게 분리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가 자신의 이름과 IP를 제출해서 등록하는 것.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어떤 이름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. 즉, 도메인에 대한 IP를 기억하는 기능과 그리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기계가 한 대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DNS 서버는 전 세계에 한 대가 있는 걸까요? 아니에요. 한 대가 아닙니다. 전 세계에 뭐 수천 대에서 수만 대의 DNS 서버가 흩어져 있어서 서로 분산되고 협력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을 IP를 기억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불철주야. 자,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. 자,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이 도메인의 주소 뒤에는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. 여러분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적고 그 뒤에다 점을 찍어 보세요. 문제없이 잘 동작할 겁니다. 점은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일 뿐 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도메인에서 이 각각의 부분마다 이름이 있어요. 한번 이름을 따져볼까요? 자, 이 점은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얘를 루트 도메인이라고 불러요. 자, 그리고 루트 도메인 밑에는 닷컴이 있는데 저 닷컴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도메인이라고 해서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닷컴 말고도 .net, 또 co.kr 또는 kr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탑 레벨 도메인입니다. 그리고 탑 레벨 도메인 아래에는 이렇게 example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하냐면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세컨드 레벨 도메인 밑에 있는 저 블로그라고 하는 저 부분을 이제 세컨드 레벨 도메인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서브 도메인이라고 불러요. 이런 명칭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실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도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좀 어렵습니다, 여기가. 자, 우선 여기 있는 이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은 그 각각의 부분들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서버 컴퓨터들이 존재합니다.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4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 각각이 DNS 서버들이에요. 기능도 완전히 똑같은데 그것들이 전담하는 파트가 다른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루트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 서버는 그 하위라고 할 수 있는 탑 레벨 도메인을 담당하는 서버들의 목록을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탑 레벨을 담당하는 DNS 서버들은 세컨드 레벨을 담당하는 서버들을 알고 있고요. 세컨드 레벨을 담당하는 DNS는 서브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들의 목록과 IP 주소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
이 각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. 즉, 상위가 하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. 하지만 루트는 세컨드 레벨을 알지 못합니다. 탑 레벨은 서브 레벨을 알지 못해요. 그냥 자기 직속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직속 하위 부서, 하위 파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가 blog.example.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조회해서 저 주소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IP 주소는 결국에는 누가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저 DNS 서버가 blog.example.com의 IP 주소를 알고 있는데요. 이 사람이 전 세계 수만 대, 수십만 대의 네임 서버에서 자기가 필요한 IP를 이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걸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루트 네임 서버에게 물어봅니다.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?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정확하진 않은 표현인데 치면은 최소한 모든 컴퓨터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루트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네임 서버예요. 자, 그러면 이 루트 네임 서버는 blog.example.com이라는 도메인의 IP가 뭔지 모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. 나 모르겠는데 저거는 주소가 com으로 끝나니까 탑 레벨이 com이니까 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들의 IP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? 탑 레벨 DNS 서버에게 물어봐요. 근데 탑 레벨 DNS 서버는 모르잖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example.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의 IP를 알려줄게 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다시 누구한테 가겠어요? 최종적으로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네임 서버에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저 컴퓨터는 어떻게 되겠어요? IP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.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컴퓨터는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체계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임 서버들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또 계층적으로 알려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IP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메인 네임의 구조, 또 각 부분의 명칭, 그리고 각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서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